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차기 당 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뽑는 걸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쭉 반영해왔던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빼겠다는 건데요.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비대위원들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시면 충분히 여론이 반영된다 뭐 얘기를 정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구장차장 네. 이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국민 여론조사 30%를 빼고 100% 당심. 또 하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결선 투표를 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했을 때에는 당심과 민심을 좀 일치시켜야 실제로 이제 총선이나 대선 같은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18년 전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을 한 것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원 숫자가 과거에는 20만 명으로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했지만 현재는 이 대선을 치르고 대선 승리하는 과정에 당원 숫자가 이 100만 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에 당연 투표만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것은 이 당직자를 선출하는 어떤 당 내부의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예.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후보자 간의 어떤 유불리가 좀 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에게는 그 30% 반영이 없어지면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국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어떤 당 중심의 어떤 후보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어떤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의 어떤 유불리의 문제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친윤 당대표 만들려고 규칙 바꾼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도 시선이 엇갈립니다. 전당대회를 이제 갓 앞두고 또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 축구 한참 하다가 그냥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도 뭐 보통 2, 3개월 전에 다 선거법 고치거든요. 많은 우리 당원들이 표출하고 있는 의사가 있으면 그걸 당 지도부가 또 수용하는 것이고 저는 일단 무조건 출마할 겁니다. 근데 김주일 대표님, 이제 그럼 당원 목소리만 듣겠다.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뭐 오늘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당원들이 많이 늘었던 게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이었다. 그럼 당원이 늘었다고 해서 친윤 후보만 유리한 게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사실 뭐 별로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요. 뭐 이제 뭐 누군가의 유불리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당이 결과적으로 다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거는 선거로 성적표를 받아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아까 전에 뭐 구자홍 차장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저는 반론을 하자면은 예. 국민의 여론을 더 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당원 숫자가 적고 당심하고 민심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을 여론조사로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100만 명이나 되면은 민심을 안 들어도 이게 충분히 민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1936년에 미국에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240만 명을 조사를 했고 예. 갤럽은 1,500명을 여론조사로 했는데 갤럽이 맞췄거든요. 여기 미디어 리터러시 다이제스트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이제 뭐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긍정적인 걸 하나 봅니다. 긍정적인 거 하나 보면은 어쨌든 비윤계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불만은 매기를 못할 거예요.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 룰을 바꿨는데도 비윤계가 된다라면 이제 그 리더십에 다 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누가 뭐 되든 야당 고스프레 갑자기 선거 앞둬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면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것들 안 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똑같이 알겠습니다. 가서 정권 다음 총선에서 딱 심판을 받으면 심판이든 좋은 성적을 받든 이렇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장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신 100% 얘기했고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다. 양양자 전 의원의 보좌관 얘기. 팩트체크 다시 한번 하자면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랬다. 성추행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통계로 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말씀하셨고요. 뚝심 얘기 윤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예.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구급차 가게 만듭니까? 뭐 조금 전에 또 신현영 의원이 본인 SNS에 얘기를 했던데 그 얘기는 좀 제가 내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댓글 4개만 보겠습니다. 본인이 의사 출신인데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신현영 의원 얘기는 추가 해명까지 내일 또 뉴스탑10에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댓글 4개 모두 감사드리고요.